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태원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여기는 과천에 위치한 후리샵의 메인 시청실에 와 있습니다. 최근 가장 각광받는 앰프 쪽의 제품이라면 클래스 D 증폭 모듈을 탑재한 그런 제품들이라고 볼 수 있죠. 굉장히 효율이 좋고, 요즘에는 클래스 D가 초창기에는 음악적인 부분에서 많이 모자라다 이런 것 때문에 중저가로 많이 생산이 되고 그랬었는데, 계속해서 이게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요즘에 뭐 스펙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클래스 A나 클래스 AB보다 막 더 좋은 그런 제품들, 가격은 오히려 저렴하고 이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클래스 D 증폭 모듈 중에서 지금 최전선을 달리고 있는 그 제품이 퓨리파이에서 출시된 아이겐탁트라는 증폭 모듈이죠. 근데 아이겐탁트는 누가 만들었으며 어떻게 하다 이런 제품이 만들어졌는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브루노 푸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렇죠. 브루노 푸제이는 제가 이제 이 소리샵 튜브에도 좀 출연을 하고 있잖아요. 아, 예. 거기서 좀만 더 하면 한 100번은 얘기한 것 같아요. 네네. 브루노 푸제이가 참 대단한 사람인 게, 클래스 D 앰프의 일단 청감상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고음이 좀 딱딱하고 네. 스피커 부하에 상당히 요동치듯이 변화한다. 그리고 좀 쏜다 막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고성능 다리미로 그 부분을 싹 다림질을 해갖고 그 결과물 보면 THD 같은 경우는 거의 측정 불가 수준으로 그렇죠. 뽑아낸 그 역사가 브루노 푸제이의 UCD 엔코아, 그리고 가장 그 하이라이트 최종 결산이 아이겐탁트인 거죠. 그 스토리를 이렇게 보면은 되게 재밌더라고요. 원래 브루노 푸제이가 필립스에 입사해가지고 일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증폭 모듈 UCD를 자기가 개발을 했고, 근데 하이펙스라는 메이커가 엄청나게 유명해지는 클래스 D 전문 메이커로 성장하는 이 메이커가 필립스한테 UCD를 라이센스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 기술을.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UCD가 시장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고, 그거를 이제 브루노 푸제이가 보고선 나가가지고 아예 그냥 하이펙스에 입사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UCD를 더 진화시켜서 엔코어라는 거를 이제 완성시키고, 그 다음에 브루노 푸제이가 거기에서 이제 만족을 못하고 회사에서 만든 이제 메이커 퓨리파이고, 퓨리파이에서 만든 클래스 D 증폭 모듈이 지금 저희가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아이겐탁트 증폭 모듈이죠. 그래서 이 세 개의 모듈이 참 재밌는 게, 이 캐나다의 NAD 저희가 이제 자주 리뷰하는 브랜드이긴 한데 거기서는 이 세 개 모듈을 쓴 제품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어느 모듈은 UCD, 어느 모델은 엔코어, 어느 모델은 아이겐탁트. 들어보면 누구나 들어도 그 음질상의 서열을 딱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진화 단계가 되게 선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본격적으로 브루노 푸제이가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많이 만들었죠. 대표적으로 키오디오, KII 그쪽에 뭐 CTO로도 있었었고, 그림 오디오, 그 스튜디오 쪽에서 정말 하이엔드 모니터 스피커로 유명한, 또 그쪽에서 만든 뭐 DA 컨버터, AD 컨버터 이런 쪽 설계에도 또 관여했었고, 그렇죠. 사실 하이펙스에 입사한 이후에 나중에 이제 하이펙스 대표랑 위기투합해가지고 몰라 설립했었고, 저희가 이제 몰라 그것도 리뷰도 했었죠. 리뷰 많이 했었죠. 개복치. 그게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브루노 푸제이는 정말 천재과 엔지니어 같습니다. 예전에 YG 어쿠스틱스에서 오신 부사장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재과의 엔지니어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아이겐탁트의 그 화이트 페이퍼 기술 백서를 보면은 이 사람 진짜 천재가 맞다. 환상적이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아이겐탁트가 결국 셀프 오실레이팅, 자기 발진, 자기 떨림, 자기 진동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즉 외부의 도움 없이 혼자서 마구 널뛰기 한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클래스 D는 기본적으로 PWM 증폭이기 때문에 PWM 신호를 누군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외부 클럭이 그거를 이제 신호를 제공을 해서 그 기준점을 제공을 해줬는데, 이 아이겐탁트는 자가 발진이에요. 그러니까 출력 신호를 대먹임, 피드백을 걸어서 입력 신호하고 차이가 생길 거잖아요. 그 차이를 이용을 해서 얘가 일종의 하울링을 일으키는 거죠.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빠르냐? 50만 번 떨릴 정도로, 500kHz가 될 정도로. 그 떨리는 와중에 2만 kHz가 최대치인 음악 신호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갖고 PWM 신호니까 넓혀주거나 좁혀주는, 그러면 증폭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50만 번의 고속 스위칭 주파수는 로우 패스 필터로 걸러내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20kHz 밑에 신호만 보내면 되니까 이런 걸 생각을 했다는 게, 그리고 이거를 저 같은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 백서를 만들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브루노 푸제이라는 천재 엔지니어가 만든 아이겐탁트가 어떤 식으로 활용됐는지 여러 가지 이제 제품들이 있는데 아주 많지는 않아요. 오히려 뭐 DIY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만든 게 많고 해외에는 좀 많이 있고요. 그렇죠. 국내에 근데 수입된 제품 중에 대표적인 거 두 개를 저희가 좀 모아봤습니다. 하나는 밑에 있는 NAD의 M23 V2 버전입니다. 이거는 아이겐탁트 2세대 제품을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 위에 있는 NAD보다는 좀 자그마하죠. 독일의 T+A의 A200이라는 파워앰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아이겐탁트를 채용한 두 제품을 전체적인 설계나 이런 것도 비교해보고 실질적으로 음질이 어떻게 경향이 다른지 이런 것까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 처음 기획의 포인트는 그러면 같은 아이겐탁트 모듈을 쓰면 다 소리가 똑같냐 파워앰프가. 근데 그거는 이제 경험상 청감상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예. 그 음질의 변화를 주는 요인들은 전원부 영향인지 네. 앞단의 그 전압 그렇죠. 복단 때문인지 예. 그리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출력 차이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세대 차이도 있고 이런 거에서 어떻게 음질 변화가 이끌어내는지 그거를 한번 추적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M23 밑에 있는 NAD의 M23V2부터 설명을 해보면 이거는 뭐 2세대입니다. 아이겐탁트 2세대 그러니까 1ET7040SA라는 그 모델이죠. 출력은 8옴 기준의 200W 그 다음에 4옴에서는 380W.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선형적인 증폭은 아니에요. 그리고 얘가 재밌는 거는 이제 모노브릿지를 추천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노브릿지로 하게 되면 8옴 기준 700W. 그러니까 예, 원래는 딱 4배를 내줘야 되는데 거기는 조금 모자라긴 합니다. 똑같은 M23V2를 쓰든지 아니면은 스트리밍 기능이 있는 M33V2랑 그렇죠. 연결해서 700W로 변신을 할 수 있는 좀 어떻게 보면 되게 파격적인 파워 앰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은 또 상당히 이게 기능적으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 편의 기능이 좀 많아요. 뒤에 뭐 게인 그렇죠. 조정도 여러 가지로 될 수 있습니다. 스테레오 모드, 뭐 브릿지 모드에서 각각 게인을 로우, 미드, 그렇죠. 하이 3단계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스피커 매칭이나 아니면 여기에 자사 NAD의 뭐 M66이라든가 M33을 붙인다든가 아니면 그거 외에 다른 거를 붙여서 뭐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때 이제 게인 매칭 이런 것들을 조금 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전원부는 김편님 이 전원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SMPS 왜냐하면은 이 증폭 출력단 자체가 고속 스위칭을 하기 때문에 전원부도 그러니까 꼭 SMPS를 쓰라는 법은 없는데 SMPS 역시 고속 스위칭을 통해서 직류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SMPS를 주로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이겐탁트 2세대는 전작하고 뭐가 달라졌는지 그러니까 청감상 들어보면은 좀 더 스피드가 좀 빨라지고 저음이 좀 더 많이 나오는 거는 청감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설계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나 봤더니 가장 큰 차이가 작동하는 스윙 전압폭이 90V 수준으로 상당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윙 전압폭이 넓어지면 그만큼 헤드룸 넓어지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좀 이따 말씀드릴 T+A의 트레이드 마크인 하이 볼티지랑 비슷한 개념으로 스윙 전압폭을 키운 게 2세대 아이겐탁트다 이렇게 요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T+A 크기는 좀 자그맣고 뭔가 미니멀한 디자인 아주 단순한 디자인입니다. 근데 이 제품은 어떤 식으로 또 아이겐탁트 증폭 모델을 활용했을지 알아보도록 하죠. NAD M33V2와 달리 1세대 그렇죠. 1ET400A라는 증폭 모듈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출력 같은 것을 보면은 M33V2에 비하면 낮아요. 8옴 기준으로 125W, 4옴에 250W. 출력은 낮지만 임피던스가 절반으로 떨어졌을 때 출력이 2배가 되는 그러니까 선형적인 증폭 특성은 이게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감상 좀 더 파워풀하고 저음이 시원시원하게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이 출력 자체보다는 4옴 출력이 얼마나 선형적으로 늘어나느냐 그리고 이제 공개는 안 됐지만 2옴 출력까지 더 선형적으로 늘어나면 더 화끈하겠죠. 대표적인 게 사실 덴다고 스티노잖아요. 그렇죠. 거기 보면 2옴 출력까지 4옴에 딱 2배가 나오는 그 무시무시한 저역. 그러니까 T+A가 기본적으로 4옴 출력이 거의 다 2배가 되는 그래서 어떤 저음의 펀치력 이런 거는 오히려 출력은 낮지만은 더 기대할 만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입력단이 굉장히 또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입력단에 HV 회로를 사용을 했다. 그러니까 하이 볼티지. T+A의 플래그십 그 라인업 이름이기도 하잖아요.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진공관 쪽의 설계에서 그걸 영감을 받아서 제품에 투입을 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공관 소리가 왜 좋은가 봤더니
그러니까 특히 전압 증폭단, 그러니까 출력단 말고요. 예. 전압 증폭단에 3,400V 되는 아주 고전압을 흘려서 그만큼 안정적이고 클리핑이 없는 소리를 내는 거다. 그렇게 T+A가 HV 테크놀로지를 도입하면서 한 말인데, 역시 이 클래스 D 앰프도 앞에 전압 증폭단이 있잖아요. 거기에 HV 기술을 적용을 한 거죠. 이제 아이겐탁트가 됐든 뭐 하이펙스 앵커가 됐든 증폭만 딱 하는 거고, 나머지 뭐 입력단이나 전원부는 이 회사들이 알아서 이제 설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제품을 만드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입력단이 굉장히 중요하고, 같은 증폭 모듈을 썼더라도 전원부를 어떻게 설계하는가, 뭐 전원부도 다 사서 쓸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게 뭐 DIY 제품이지 그렇죠. 사실 자사의 설계 사상이나 음질적인 캐릭터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T+A는 보면은 입력단도 HV 자사 회로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전원부도 자사에서 자랑하는 독특한 전원부를 설계를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같은 SMPS 스위칭 모드 파워 서플라이인데, 역시 고속 스위칭 주파수를 만들어내는 게 보통의 SMPS는 사각파라고 하는 방형파잖아요. 스퀘어 웨이브인데, 얘는 그게 갑자기 0으로 있다가 1로 가는 순간에 꾹 찍고 올라오는 그게 반복이 되니까 결국 고주파 노이즈로 작동을 한다. 그래서 음질이 딱딱해질 수밖에 없다. 이게 단점으로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인파 있잖아요. 그 부드럽게 진행하는 그 사인파를 기준으로 고속 스위칭을 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청감상으로 좀 더 노이즈가 없는, 그러니까 SMB라든지 소리결의 어떤 부드러운 감, 뭐 이런 것이 특징으로 좀 나올 수 있게 됐다. 의외로 SMPS 전원부에서 방형파 대신에 사인파 쓰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대표적인 게 파스칼이 그래요. 파스칼도 전원부에서는 사인파를 쓰고, 그리고 걔네 클래스 D 증폭 모듈도 신기한 게, 보통은 그 삼각파를 또 집어넣어서 이제 하는데, 얘네는 역시 삼각파 대신에, 삼각파는 말 그대로 빼죽빼죽하잖아요. 역시 사인파를 써요, 그것도. 그러니까 걔네는 진짜 사인파 성애자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사인파를 쓰는데, 이 T+A는 전원부에 사인파를 썼다. 이게 음질적으로도 아주 상당한 유의미한 변화를 일으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중방전 속도가 초당 10만 번? 그렇죠. 어마어마한 속도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인파의 그 주기가 결국 100kHz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1초에 그렇게 출렁이기 때문에 그거를 담아두려면은 컨덴서, 파워 커패시터도 역시 초당 10만 번을 중방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여기 XLR 출력이 있어요. 출력과 연결을 하면은 아주 수월하게 바이앰핑 구성이 가능하고요. 요 앞에 보면 버튼이 하나 있는데 DF 버튼이 있습니다. 이게 댐핑 팩터예요. 스피커의 임피던스를 파워앰프의 출력 임피던스로 나눈 값이고, 이 댐핑 팩터를 이제 파워앰프의 스피커 드라이빙 능력을 평가하는 어떤 척도 중에 하나로 여기는데, 얘는 그 댐핑 팩터를 두 가지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로 놓으면 댐핑 팩터가 800으로 세팅이 되고, 로우로 놓으면 70? 좀 더 부드럽고 여유있고 좀 아날로직한, 그다음 하이로 놓으면은 정교하고 타이트한 그런 하이엔드 성향으로 바뀌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800 정도는 상당히 댐핑 팩터가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이엔드 솔리드 쪽이고, 진공관 앰프들이 대부분이 댐핑 팩터가 낮잖아요. 어떤 거 뭐 10도 안 되고 막 그런데, 그런 상황일 때, 그런 소리결이라든지 아니면은 매칭한 스피커가 그런 걸 원할 때, 이렇게 눌러주시면 파란불이 들어오는데, 그게 로우로 누운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퓨리파이 아이겐탁트 증폭 모듈을 적용한 두 개의 파워앰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러면 실제 성능은 어떨지 저희가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리앰프 겸 네트워크 플레이어는 NAD의 M66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스피커는 모니터 계열이라고 할 수 있는 케프의 LS50 메타를 사용을 했습니다. 두 곡에 대해서 각각 두 개 버전인데, 이어서 한번 쭉 들어보시죠. Your heart is broken. You're sitting around moping, crying, crying. You say you're even thinking about dying. Well, before you do anything rash, baby, listen to this. Everybody plays the fool sometimes. There's no exception to the rule. Listen, baby, it may be factual, it may be cruel.
crying. You say you're even thinking about dying. Well, before you do anything rash, baby, listen to this. Everybody plays the fool sometimes. There's no exception to the rule. Listen, baby, it may be factual, it may be cruel. I ain't lying. 네, 두 곡에 대해서 두 가지 버전으로 들어보셨는데요. T 플러스 A를 먼저 들었잖아요. 사실 이게 T 플러스 A에 내장된 게 오리지널 구형 버전이죠. 그렇죠. 구형이라고 하긴 뭐하고 지금 뭐 다 단종된 건 아니더라고요. 아니죠. 예. 네, 각각 다 유지하고 있는데 T 플러스 A는 좀 무게중심이 좀 낮고 저역 쪽이 부품하고 그 NAD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무게중심이 T 플러스 A에 비하면 조금 높아요. 그래서 좀 화사하게 들리고 소리의 두께감 이런 것들은 T 플러스 A에 비하면 조금 얇은 편. NAD는 밝고 화사하게 들리고 T 플러스 A는 좀 더 진하게 들리는 똑같은 회사의 아이겐탁트 증폭 모듈을 썼는데 버전은 다르지만 소리 경향은 너무 극과 극인 것 같습니다. 정말. 예. 그러니까 M23 V2, 예. 그러니까 아이겐탁트 2세대의 출력도 훨씬 높은 이걸로 들었을 때는 오히려 더 섬세하고 부드럽고 빈 곳을 부드럽게 매끈하게 좀 다림질을 한 느낌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상당히 목 넘김이 좋다 약간 그런 음료수를 마실 때 그런 느낌이었는데 얘는 뭐냐면은 그런 성향을 전혀 안 하고 네. 오히려 나의 전기 맛을 한번 볼 테냐. 아주 몸에 딱딱 붙는 전기 맛이 들려주는 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분명히 아이겐탁트라는 파워 모듈을 비교를 한 건데 해상력이라든지 SMB가 돋보인 건 T 플러스 A였고 네. 보다 더 부드럽고 고역을 좀 더 차분하게 눌러주는 엄마손 느낌은 오히려 M23 V2가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이게 매칭 이런 거를 따져보면은 프리기엄 네트워크 플레이를 M66으로 통일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야 이제 공정하게 비교가 되니까. 그러니까 T 플러스 A로 매칭했을 때가 볼륨을 좀 더 먹기는 해요. 볼륨을 좀 더 먹기는 하는데 그렇게 그게 뭐 사용상에 뭐 불편할 정도 뭐 그 정도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근데 NAD M66 프리파워 이런 거 매칭을 할 때 솔직히 좀 앞단의 소스기나 앞단의 프리의 어떤 음색이라든가 자기 캐릭터에 굉장히 영향을 또 많이 받잖아요. 근데 T 플러스 A 같은 경우는 별로 안 받아요. 예, 자기 소리를 많이 내고 M23 V2는 아무래도 제 짝이라다 보니까 그렇죠. 서로 이게 딱 맞아가지고 흑백 요리사에서 나야. NAD 약간 그런 NAD의 사운드 캐릭터를 정확히 보여주는 네. 예,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원 브랜드 조합이 돼버렸잖아요. 이 M23 V2 같은 그렇죠. 경우는. 거기서 오는 어떤 음악의 편안함, 느긋함, 그리고 너무 타이트해서 음악 듣다 보면 좀 피곤해질 수가 있는데 예. 얘는 오히려 그 이제 넥타이를 좀 풀고 편안하게 음악을 좀 들려주는 거고. 그리고 D 플러스 A는 저희가 첫인상은 되게 강렬하고 진하고 몸에 짝짝 붙었지만 어떻게 보면 좀 더 듣다 보면은 너무 긴장 서술 퍼런 소리로 청감상 바뀔 수도 있다는 그런 느낌도 좀 들었어요. 그래요? 그래갖고 단시간 처음 내서 좀 AB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얘는 보다 더 콘트라스트가 분명한 소리를 냈고 맞아요. 얘는 좀 더 편안하고 좀 감싸는 그런 소리를 들려줬다. 그리고 입자도 M23 V2가 훨씬 고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이겐탁트에서 이렇게 차이가 났나? 결국 앞단에 그 입력과 전압 증폭단 설계, 전원부 설계에서 그 영향을 그대로 다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클래스 D 증폭 이런 거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이겐탁트, 퓨리파이의 아이겐탁트 증폭 모듈을 사용한 두 개의 파워앰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